코로나 기저효과와 보복 소비로 인해 의류업계는 오랜만에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초부터 주요 백화점들 매출의 단연 선두 품목이 의류였고 앞으로 백신 접종에 따른 정부 규제 완화에 외부 활동이 더 늘어난다면 옷은 더 사게 되겠죠. 자, 최근 증권가에서도 의류 관련주에 대한 목표가 상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관련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빅머니 일부 시작합니다. 네, 최근 증권가에서 의류주에 대한 목표가 상향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재 기자, 지금의 상황을 잘 반영했다고 보여지네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두 종목에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그 휠라 홀딩스인데요. 네. 이게 어제 목표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는데 골프 쪽에서 한 번 더 실적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베스 투자증권에서 7만 3천 원으로 목표주가를 올렸고 그 전에는 하이투자증권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익히 아는 그런 브랜드이실 텐데 기업일 텐데 대신증권이 뭐 해외 패션을 긍정적으로 봤더라고요. 여기 네. 매출 증가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26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의류주에 대해서 최근 그 목표 주가 투자 의견을 새롭게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의류주 보면은 강한 흐름이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의류주 얘기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저도 이제 슬슬 뭐 회사용보다는 아무래도 외출용을 이제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좀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주가는 하반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현재 오르는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 때문에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억눌린 수요가 폭발하면서 보복 소비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의류를 사려는 그런 네. 부분이 그 매출 증가, 실적 호조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있습니다. 또 백신 맞으려는 분들 대부분 이제 이유를 물어보면은 마스크 좀 벗어던지고 싶다라는 네. 예, 또 의미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런데 빠르면 7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마스크로 외부 활동이 좀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패션업계가 반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가속화되면은 대외 활동을 이제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매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워낙 이제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기저 효과에 이연 수요까지 더해지니까 긍정적인 흐름들이 예상이 됩니다. 또 지표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게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월보다 한 3포인트 올라서 105.2였는데 이 수치가요. 201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100을 넘은 건 3월 이후부터였고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의류 소비 폭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무실과 학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미국만 봐도 이 4월에 옷 소비가 700% 정도 늘었다고 발표를 그렇죠. 했고요. 네. 미국 쪽에서 웰스파고 증권이 있는데 여기서 소비자 조사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팬데믹이 끝난 이후 가장 구입하고 싶은 상품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외출복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또 현재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방문객들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덕분에 이제 의료 회사들이 2월부터 4월 줄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추락했던 주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이때까지도 해외 의류 주도주를 필두로 해서 국내외 의류주들의 그 주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분위기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들 옷 사는데 지금 꽂혀 계신 것 같은데 소비자들은 앞서 휠라홀딩스 얘기를 했지만 특히 그 의류 기업들 중에 골프 의류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에 우리 투자자들은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의류주도 많다 보니까 그 투자 전략에 있어서요. 라이프 스타일의 트렌드를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했고 그 중심 축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골프웨어, 골프 의류가 현재 중심 축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올해 골프웨어 시장을 보니까요. 이게 작년보다 10%나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5조 한 6,8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실제 이 국내 골프 시장에서 이제는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 30대 골린이라고
골프 플러스 어린이, 이제 골린이도 등장을 했는데 MZ 세대 골프 입문자들이 아주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신규 골프 입문자 중에서 20대부터 40대가 무려 6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여행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대거 골프를 유입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골프웨어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거고 이게 또 하나의 패션업계의 기회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젊은 감성을 한번 살려볼까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골프웨어 브랜드를 뭐 런칭하거나 제품군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더라고요. 그 LF가 신규 브랜드 더블 플래그를 론칭을 했고요. 한섬도 젊은 여성 골퍼를 겨냥해서 골프라인 컬렉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 휠라홀딩스도 골프 브랜드 굉장히 유명한 타이틀리스트를 운영하는 아쿠시네트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적 호전도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프는 이제 기존 시니어들의 여가 생활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구조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 대중 스포츠 이런 부분까지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SNS에도 아주 쉽게 골프복 패션을 또 자랑하면서 인증샷들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신규 진입 이런에다가 해외 골프 그런 부분에서 골프웨어의 소비력이 아주 견조하다 보니까 기초 수요가 이제 탄탄해졌다라는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판단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뭐 휠라홀딩스 뭐 상승세 타고 있고요. 신성통상도 지금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류주들 상승세 계속 포착이 되던데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그러니까 의류주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네. 6월만 들어서도 몇 개의 종목을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신성통상 그리고 더 네이처홀딩스, 휠라홀딩스 등이 6월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점에서 관건은 이미 의류주는 상승했잖아요. 이 상승세가 하반기까지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증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다소 이제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긍정적인 판단을 내놨는데 국가별로도 살펴보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빠르게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하반기 성장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경우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데요. 이걸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우려 사항도 있어서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경기 회복 수혜주들이 저평가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또 기본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조금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업종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기저 효과를 빼면 이게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잘 극복했느냐에 대한 냉철한 또 시각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참고로 국내외 의료주에서 상반기에 일부 시장에서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게 하반기에는 완화가 될 것인가 이거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해상 컨테이너 비용이 막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신경 쓰이고 작년은 뭐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부분 이제 판촉비가 줄었는데 이게 이제 경기가 정상화되면 이런 부분이 다시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화나 원사, 원단 이런 부분, 그 원가 부담 이런 부분은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실질 성장 기업들을 가려내야 된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회복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2019년 대비해서도 성장할 것인지 또 내년에도 성장할 요인이 있는지 네. 이런 거 조목조목 따져야 된다고 봤고요. 종목 투자 전략 간단히 말씀드리면 골프 관련주 괜찮다고 하는데 역시 이제 휠라홀딩스 골프에서 실적 업그레이드 된다고 봤고 또 FNF 같은 경우는 중국 중심의 가파른 실적 호전 예상이 된다고 봤고요. 특히 이제 의류 OEM이라고 해서 주문한 그 업체에서 상표를 이제 그런 부분대로 잘 만들어져 상표를 부착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화승 엔터프라이즈나 영어무역이 대표적인 관심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후전 실업 요즘도 많이 나오는 게 올해 실적 기대감 때문이고요. 네. 근데 SJ그룹 같은 경우에도 고성장, 고마진, 해외 확장 등의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대표 관련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또 뭐 최근이 아니죠. 뭐 K-팝 스타에서 최고의 글로벌 스타라 하면 BTS인데 이 BTS 지난번에 다이너마이트도 좋았지만 버터 굉장히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3주 연속 빌보드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BTS 효과를 하이브가 고스란히 시장에서 얻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기업인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BTS 효과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이브 시총이 10조를 어제 보니까 돌파를 했네요. 성종 기자. 네. 네, 그렇습니다. 하이브가 어제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으로는 38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요.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나타냈는데 역시 오늘도 장 초반에는 살짝 등락을 거듭하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도 1%대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총 10조 원, 하이브 같은 경우는 28만 1,000원 이상이면 시총 10조 원을 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2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올 들어서 하이브의 주가 상승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올 초만 해도 16만 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올 첫 장을 시작했는데 현재 29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니까 약 한 80%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의 최대 무기는 역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 BTS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BTS가 엮이면 온통 화제가 됩니다. 맞아요. 맥도날드가 선보인 BTS 세트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BTS를 모델로 기용하고 있는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 온라인몰 세일 행사에 BTS를 내세우면서 매출 급증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이제 BTS 관련 기사를 쓰게 되면 거기에 이제 클릭 수도,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또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려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BTS의 인기가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또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전 영역에 나타나고 있군요. 언론까지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좀 짚고 가야죠. 이 하이브 펀더멘탈은 어떤지 이렇게 오를 만큼 받쳐주고 있는 건지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실적은 못 따라가고 주가만 너무 빠르게 올라간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의 실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이브의 실적이 상당히 또 빠른 속도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이 이제 매출 연 매출의 추이를 정리를 했고요. 우측이 영업이익의 추이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주가 상승률과 비슷할 정도로 빠르게 아주 고르게 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전까지도 계속 매년 빠르게 증가를 해왔고 올해를 포함해서 내후년 전망까지도 상당히 밝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연매출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을 전망이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2천억 원을 넘고 내후년에는 5천억 원까지 지금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탄소년단, BTS를 비롯해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또 엔하이픈 등 소속 아티스트들이 최근 미국 빌보드의 최신 월드 앨범 차트에서 상위 5위 안에 모두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눈에 띄는 소식이고요. 여기에다가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랜데 등 미국 유명 아티스트들이 소속된 이타카 홀딩스 인수 효과가 이제 또 실적에 계속 반영이 될 것이고요. 또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의 성장, 이런 여러 가지 실적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하이브의 실적 전망을 또 밝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하이브 오늘까지 기록 지금 보자. 하나, 둘, 셋. 거의 5거래일 지금 상승 중이고 이 거래량 좀 늘고 있기 때문에 30만 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엔터주들 하이브 외에도 SM도 그렇고 YG도 그렇고요. 좀 상승 분위기더라고요. 좀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엔터주인데 그러니까 하이브가 올해 들어서 80% 넘게 급등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그래도 저점 대비 한 20에서 60% 급등했다라는 결과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배경은 대부분 이제 하이브를 제외하고 엔터 3사 같은 경우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에 대해서는 비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높은 음원 콘텐츠 매출 비중이 매출 이런 부분이 잘 나오다 보니까 1분기 호실적을 이끌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한 10% 정도 마진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이제
글로벌 팬덤이 확산되고 있는 속에서 호재성 재료가 좀 두둑한 상황인데 기존이 아시아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미와 유럽 팬들이 신규 진입하는 흐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의 그 한국 아티스트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관심이 생기면 예전 거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음원을 또 찾아 듣는 거기서 또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 네이버, 유튜브, 컨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채널도 다각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출 원동력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도 비수기인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사실 2분기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컴백 활동이 이제 본격화되면 주요 마진의 개선 폭이 상당 부분 좀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엔터 산업은 그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 이런 부분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티스트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전방에서 잘해준다면 굿즈 판매 이런 부분도 있고 컨텐츠 여러 가지 뭐 다각화 전략을 통해서 매출을 좀 끌어올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반기 전망인데 그쵸?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네. 변곡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가 되는 시점, 바로 그 시점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오프라인 콘서트는 온라인 콘서트에 비해서 객단가가 높다고 합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월드 투어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한 번 투어 끝내지 않고 10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각각 곱하기만 하더라도 네, 네. 예,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옥석가리가 필요한 건 이 4대 주요 기획사 인터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는 존재하고 있어서 꾸준한 관심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상승세와 함께 하이브, SMYG 등은 지금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JYP는 조금 빠지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적립 포인트 때문에 SK 주유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전 보유하고 있던 주유소들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입니다. SK 에너지가 직영주유소 116곳 전부를 7,600억 규모에 매각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성주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 후에 SK 이노베이션의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회사인 SK 에너지의 주유소 116곳을 처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정유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SK 에너지를 그렇죠. 네. 두고 있고요.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그 SK 에너지가 이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네. 이 주유소 자산, 유형 자산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래 금액은 7,638억 원이고요. 매각 상대방은 클린 에너지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공시에 나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SK 리츠의 100% 자회사고요. 또 SK 리츠는 SK 주식회사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SK 그룹의 지주사인 SK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SK 리츠의 또 자회사인 클린 에너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제 매각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일단 그룹 내에서 그렇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된 건데 일단 언뜻 생각하기에는 SK에너지 정유사인데 정유사가 주유소를 왜 팔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이 정유사가 주유소를 매각한다는 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마치 택시 기사가 택시를 처분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주된 영업 수단을 포기하는 것. 그렇다면 정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냐 네. 이렇게 또 의아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SK가 정유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각 대상,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계열사인 SK 리츠에 넘긴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유권을 SK 리츠에 넘기고 SK 이노베이션은 SK 에너지는 계속해서 그 주유소를 임차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로서 네, 네. 거기서 이제 계속 영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왜 굳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렇죠. 왜 굳이 귀찮게 네, 이런 네. 결정을 내렸을까 보면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좀 재무 구조를 좀 네.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있었고요. 네. 또 투자 재원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보면 SK그룹이 전체적으로 지금 미래 먹거리로의 체질 전환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 네. 이런 점들도 결국은 큰 그림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SK도 어떤 정유나 석유화학 사업보다는 앞으로 배터리 사업이나 어떤 소재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구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 초에 SK이노베이션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좀 낮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SK이노베이션의 매출이 급감했고요. 또 2조 원대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배터리 사업에는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래 네.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대규모 투자가 이어짐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구조가 좀 취약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습니다. 네. 올 들어서 SK이노베이션이 잇따라 자산 유동화에 나서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난 3월에 북미 쉐일 광구 지분 매각을 결정했고요. 4월에는 SK 루브리컨츠 윤활유 이제 사업을 하는 자회사죠. SK 루브리컨츠의 지분 40%, 약 1조 1천억 원어치를 또 매각하는 결정이 있었고, 지난 5월 달에는 SKI 테크놀로지 상장으로 또 1조 3,500억 원을 확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자산 유동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 SK 종합화학, 석유화학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인데요. 이 지분 매각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SK 리치 입장에서는 또 이번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부동산 자산을 또 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또 새로운 또 기대감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SK그룹은 SK 리치를 또 연내에 상장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최태원 회장은 SK 그 그룹으로서 또 이제 4대 그룹 같이 뭐 수소 어벤져스를 만들기도 하면서 미래 산업에 대한 좀 이렇게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들어보니까 위민 전략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전망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최근 그 SK 이노베이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 1위 종목이 SK 이노베이션이었고요. 네. 또 오늘도 외국인이 또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에 투자자들의 눈길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증권은 현재 SK 이노베이션 주가에 반영된 배터리 사업 가치가 6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LG화학 주가에 반영된 LG 에너지 솔루션 그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가 된다면 당연히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그 시가총액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배터리 사업 자체에 또 SK 이노베이션이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 계획을 내어놓고 있고, 또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투자 포인트로 짚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또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손익분기점 달성 시점이 임박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LG화학도 그 전지 사업,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지 사업이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시점에 주가가 또 급격하게 올라서 현재의 아주 높은 또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감안해 본다면 이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이 또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그 시점,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그 시점에 근접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 시점이 되면 주가 반영에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국제유가 상승은 그 자체로 또 정유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배럴당 72달러까지 치솟은 상황인데 2018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이 아직 완전히 침투하지 못한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는 네네. 정유 사업이 일단 든든한 어떤 그 돈줄, 자금줄이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것은 어쨌든 당분간은 계속해서 SK 이노베이션의 실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고, 백신 접종률이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수요의 증가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좀 정리해 보면 목표 주가 평균이 약 35만 원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와 대비해 보면 상승 여력이 한 20% 남짓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또 신중해야 됩니다. 네. 유의할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네네. 과연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는가 이런 여부를 역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정제 마진이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지 이런 여부들도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되겠고 또 배터리 사업의 흑자 전환 기대감 이게 지금은 기대감인데 그쵸. 이게 현실화되는지 가시화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그렇죠. 팔로우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네. 이게 지금은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 달성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막상 하반기 됐을 꼭 때 열어봤더니 네. 이제 그게 좀 더 멀어질 수도 있고 그 속도가 좀 느려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점들을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주목해서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간밤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특히 코스피는 오늘까지 5거래일째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 또 5개월여 만에 장중 최고치를 또 새로 쓴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 어제까지 개인들이 특히 코스피에서 그 매수세, 순매수세 덕분에 다시 지수를 견인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지금 현재까지 0.65% 상승하고 있습니다. 3,279선 현재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보다는 개인이 계속해서 견인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은 현재 0.22% 상승하면서 999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수급 상황은 마케팅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큐. 네, 마케팅 이슈 박재은입니다. 양시장 정말 기세가 좋은데요. 미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약 5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 경신을 하면서 3,28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 2개월 만에 1,0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3,259선 상승 출발한 후에 장 초반부터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었고요. 3,280선 터치도 있었습니다. 현재 구간 0.59% 오른 3,2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기관 1,200억 원가량 그리고 외국인은 1,6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시장에서 팔면서 2,9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997선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개장한 후에 장 초반 2개월 만에 장중 1,000스닥에 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지만요. 0.22% 오른 999선 지나가면서 1,000스닥 다시금 탈환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2거래일 만에 지금 상황이 바뀌었고요. 개인만이 62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세 출회하고 있습니다. 각각 290억 원 그리고 350억 원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장 움직이는 특징 섹터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원전 관련주 볼 텐데요. 연이은 급등으로 최근 좀 쉬어가는 양상이 나왔던 이 원전 관련주가 다시금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탈원전 시사 발언을 하면서 강세 흐름을 시연하고 있는 건데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생에너지로만은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수소 원자력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인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진 10%대 급등하고 있고요. 우리기술도 8% 넘는 급등 흐름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BHI, 한전기술도 3에서 4%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콜드체인 관련주 보도록 할 텐데요. 식약처가 모더나 백신에 대한 국가 출하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에 강한 움직임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가 출하 승인은요.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모더나 백신은 저온 보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콜드체인 관련주 강하게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경 케미컬 지금 상한가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투비소프트는 10%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유플러스, 아이텍, 한익스프레스도 2에서 3%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 섹터 해운주 볼 텐데요. 3분기까지 BDI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름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였지만 철광석 가격이 반등하기도 했고요. 또 이에 따라서 BDI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경기 회복 영향으로 3분기까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 6% 넘는 급등불 켜내고 있고요. 대한해운, HMM, KSS 해운의 경우에도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KSS 해운의 경우에는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이슈 박재은이었고요. 권대희 앵커 불러볼게요. 권대희 앵커 큐. 네, 박재현 캐스터 큐 잘 받았습니다. 테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 출연하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정복 대표의 수익률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익 실현한 종목들인데요. 태웅로직스 4월 27일 매수에서 고가 대비 22.58%의 수익 실현을 해냈습니다. 성창기업지주 4월 21일 포트에 편승해서 21.44%의 수익 실현. CJCGV 5월 25일 매수해서 15.98%의 수익 실현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4월 14일 매수해서 12.75%의 수익 실현. 선도전기 4월 20일 매수해서 10.75%의 수익 실현해냈습니다. 다음은 원전 관련주로 우지인을 포트에 넣었죠. 5월 26일 매수해서 10.59%의 수익 실현을 해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5월 25일 포트에 넣어서 8.8%의 수익 실현. 최근 상승세에 어제 이어 오늘도 지금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신풍지약 5월 4일 매수해서 45.16%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젠백스링크 6월 9일 매수 들어가서 25.54%의 수익률 보이고 있고 알루코 역시 오늘 좀 오르고 있네요. 4월 28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24.74%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우건설 우리가 포트에 넣었죠. 자, 오늘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5월 18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22.77%의 수익률. 삼성 엔지니어링 5월 12일 매수해서 21.31%의 수익률. 그리고 삼성중공업입니다. 6월 1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19.87%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DY 포트에 넣습니다. 5월 10일 매수해서 19.4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스카이라이프 5월 25일 매수해서 18.49%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GS글로벌인데요. 6월 2일 매수해서 10.37%의 수익률. 유안타 증권, 증권지우들 지금 포트에 넣어놓고 있는데 지금 6월 1일 매수 들어가서 8.58%의 수익률.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대표주로 저희가 포트에 넣었는데요. 6월 9일 매수해서 오늘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7.45%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5월 4일 매수해서 6.15%의 수익률. 대림제지 6월 15일 매수해서 5.22%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 SK바이오사이언스 하나 넣고 있어요. 5월 26일 매수해서 4.14%의 수익률, 지금 오늘도 상승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자동차 부품주로 풍강도 넣습니다. 6월 8일 매수해서 2.6%의 수익률. DSR 어제 포트에 넣습니다. 2.34%의 수익률 나고 있고요. 한일사료 6월 8일 매수해서 1.53%의 수익률. 그리고 서원도 마찬가지로 어제 매수 들어가서 1.1%의 수익률 보고 있습니다. 네, 포트에 점점 종목들이 늘어나고요. 저희 또 바빠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에 대한 특징 좀 간략하게 하면서 워낙 ASA 주식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을 들으면서 업종이나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최근에 워낙 저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뭔가 포트폴리오에 부족한 종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3종목 정도 신규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면 대형주, 중소형주면 중소형주 움직일 때 한 번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급등을 할 때 따라잡아서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전부 편입을 하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알루코예요. 이번 주엔 이 정도 수준만 좀 지켜줘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알루코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아직까지 완벽한 이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가격만 좀 잘 지지하다가 이번에 올라갈 때 좀 많은 거래량으로 올라가 준다면 이번에 위에서 거래한 게 아무래도 그 이익 실현한 물량보다는 또 다시 물량을 뺏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5,100원에서 200원 지지가 중요하다. 오늘 오르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은 우리가 다음 달 준비해야 됩니다.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이번 달 말부터 계속 준비하겠다. 다음 달에 다다음 달 증권주 시세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신풍제약이에요. 지금 현재 흐름을 제가 쭉 봤을 때는 다음 상승을 위한 예쁜 조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121선을 관통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라인을 잘 지켜가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느 정도 이 가격이 지지가 된다면 다시 8만 원 선 안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엔지니어링은 언제 이거를 신규 매수를 하느냐의 싸움이지 뭐 지금 현재 시장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 카카오 같은 종목 그게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DY예요. DY는 지금 자동차 부품주 중에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또 예쁜 종목이죠. 보유해서 일단 이 종목은 8,000원 이상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대우건설 좋습니다. 여기서 바로 못 치고 올라가면 8,500원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어요. 준다면 거기는 신규 매수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쭉 보유해 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스카이라이프는 또 지금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1,400원에서 600원 신규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것도 수익률이 좀 제가 높게 보는 종목이거든요. 최소한 13,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예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한번 시세가 나오기 위한 양봉 밀집형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또 전고점 목표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에요. 삼성중공업은 이번 달에 위로 좀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다음 달 그 권리락 있기 전까지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지지가 돼준다면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요것도 들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GS 글로벌이에요. 준비는 된 것 같은데 우리는 차분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나올 때가 한순간에 나오기 때문에 이 3,000원에 3,100원은 또 여전히 신규 매수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 한일사료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사료 업종 중에 또 우리가 그 음식료 사료 업종 꼭 봐야 되는데 여기도 네. 지금 현재 구간은 뭐 충분히 관심 가질 가격이고요. 풍강 오늘 예쁘게 상승 중이거든요. 여기가 한번 오르면 또 심하게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저평가 부품주예요. 상승 장악형 흐름이죠. 월차트 흐름 보면은 한번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한 차례 더 올랐을 경우에 그래도 바로 오늘 내일일지는 알 수 없으나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뭐 5,800원 여기는 가볍게 넘고 한 6,500원, 7,000원이 좀 보인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젠백스 링크예요. 의류주죠. 신성통상 굉장히 좋았었는데 젠백스 링크도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바로 치고 가지 못하면 또 어쨌든 1,950원에서 2,040원 지지 라인이 좀 구축이 될 수가 있어요. 한 차례 다시 오르면은 요번 고점 한번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월 차트 흐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또 여기 너무 예쁘죠. 왜냐하면 화장품 업종 중에 또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 네네. 코스메카 코리아이기 때문에 요것은 일단 올라가게 됐을 경우는 2만 원 넘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고요. 서원 우리가 구리 관련주, 뭐 철강 관련주가 꼭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현대백화점이다. 최근에 안 올라가죠. 맞아요. 떨어지는데 대구백화점은 오늘 급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업종 안에서 갈 수 있는 종목이 저평가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저점에서 관심 가져야 되니까 서원도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예쁜 자리라고 보여지고 DSR 철강주예요. 아직 오르지 않았고 여기도 지금 놓칠 수가 없는 철강 세터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 어제 편입되고 예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대림제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지 업종들이 어제 또 저가의 자리에 편입이 됐는데 이거 쭉 들고 가서 전고점 이상 18,000원, 2만 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만 해도 신풍제약이 상승불을 켜고 있었는데 그 수익률 얘기하는 순간 보니까 벌써 또 내려왔네요.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고 스카이라이프도
13,000에서 16,000원까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시고 지금 놓치고 싶지 않은 종목이 많습니다. GS 글로벌, 뭐 사료주도 그렇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고요. 뭐 DSR 등등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자, 꼭 쥐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오늘 장 뜨거운 테마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또 화장품 주다 보니까 갑자기 저는 또 머릿속에 왜 김희애 씨가 생각이 나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한국 가구 주목해 주셨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저평가 코스닥 종목들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챙겨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관련은 없지만 이 가비아라는 종목도 보면은 순식간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코스닥의 힘인데 중소형주의 매력인데 네. 한국 가구가 이게 주목을 언제부터 받았었냐면 2월 달부터 주목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있어요. 실적이 그만큼 알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입 가구 브랜드라든지 국내 위탁 생산 수입 유통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카르텔, 로스의 부부와 등 다수 최고급 해외 브랜드의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주요 백화점에서 홈리빙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네. 동사는 이태리, 프랑스 최고 가구 브랜드 유통하고 있으니까 수혜가 예상이 되고 코로나로 인한 보복 소비로 2분기 가구 매출이 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인 경영성과 30%가량의 낮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 가구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목재 가격 상승하고도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네. 자, 우리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제지업종도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실적이 좋게 그렇죠.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집콕 생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봐야 되는데 맞아요. 최근에 하츠 같은 종목도 올랐었고 맞아요. 네. 보복 소비, 그 꾸미기 이런 뭐 개인 소비자의 취향이 좀 고급화되고 있어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한국 가구가 지금 현재 한번 보시면은 쉽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1분기에 또 32억 나오면서 부채가 없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종목의 위치가 오늘 자리가 맥점인 것 같습니다. 맥점 자리에서는 우리가 한번 주 차트 보시면은 지지난주 급등을 하고 한번 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거래일수로 한 5, 6일 정도 안에 한번 승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7480에서 7530 이 구간에서 일단 편입을 하겠습니다. 하고 월 차트를 보니까 이것은 한번 여기 8,900원 라인을 돌파를 한번 하겠다는 의지인데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돌파가 되면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한 번에 돌파되는 경우도 많고 이게 바로 매집봉이에요. 6월 달에 다시 한번 전고점 하고 나서 자리 잡고 그래서 손절가를 저는 손절가 굳이 본다면은 뭐 조금 한 7,300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 가구 손절가 좀 짧게 보셨어요. 7,300원, 지금 현재 7,540원 정도 지금 거래되고 있으니까 자, 편입할 수 있는 지금 밴드 안으로 볼 수가 있네요. 새롭게 들어갑니다. 한국 가구.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뜨거워질 테마주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자동차주들 또 자동차 부품주들 이렇게 좀 눈에 띄는데 모비스도 보이고요. 자동차 관련주들 좀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부품주들 지금 신고가를 먼저 찍은 종목도 있고 네. 꼭 올라가는 순서가 똑같지가 않은 점이 우리가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평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저평가 종목이 많은데 그동안 반도체 대량 직격탄을 맞았죠. 완성차 업체의 업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지금 중고차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하반기 신차 출시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 모델 나오죠. 기아 EV6 굉장히 기대가 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완성차는 현대차, 기아차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 수익성 개선이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며 반도체 부족 현상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런 부분들 견조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수요가 분명히 많아진다면 판매가 호조세를 띌 것이다.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현대 모비스 0.35% 상승하고 있고요.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좀 짚어볼까요? 네. 자, 일단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우리 우량주 탑픽 본다면 저는 현대차하고 기아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량주만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네, 경우에는 네. 작년에 최고점에서 제가 편입을 뺐던 종목이 현대차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50% 정도 이익 실현했었던 것 같아요. 현대위아하고 1월 달에 최고점을 뺐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봐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부품 공급 업체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여기도 현대차도 흐름이 지금 괜찮고 현대위아, 여기도 지금 흐름이 현재 좋아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모비스보다는 현대를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그동안 SL이라는 종목도 좋았었고 화신 신고가 찍었어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서현이와 모베이스 전자 뭐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양한 DY도 자동차 부품주죠. 신고가 네. 얼마 전에 지금 찍고 지금 예쁘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직격탄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달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부품주들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또 제가 두 종목을 아까 한 종목 이미 편입했고 네, 네. 아진산업 일단 아진산업.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어떻게 본다면 아직 출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출발을 안 했지만 위치 자체가 어디에 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보통 올라갈 때 연타석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좀 희박하고 한 번 오르면 밑에서 5일선 아래 매수 타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그 자동차 자체 보강 패널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부품 업체라 볼 수가 있고 고강도 차량 경량화 관련주로 볼 수가 있죠. 성형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전장 부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이다. 뭐 블랙박스 뭐 기술력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하반기에 신차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진산업. 자, 매매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연차트부터 우리가 본다면 이미 상승 장악형 연봉이 나왔고 그다음 월봉상으로는 지금 60월선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거래량 증가예요. 그러면 이게 신뢰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3,800원부터 3,870 여기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4,500원 돌파되면 5,000원 정도 1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3,700원 짧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국 대표가 보면 시장이 주목하고 있지 않을 때 들어가서 수익률을 높이 내는 거에 좀 지금 잘하고 계신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귀를 쫑긋하고 지금 집중하고 계세요. 자, 아진산업 나왔고요. 이제 세 종목 중에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자, 오랜만이에요. 일진홀딩스입니다. 일진홀딩스. 지난번에 또 들어가서 최고점 라인에서 우리가 80% 이익 신호를 그러니까요.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이제 타이밍이 좀 왔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바닥을 좀 오래 잡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자신 있게 밀어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워낙에 최근에 일진전기 신고가 찍고 자회사 흐름 너무 좋고 그렇죠. 배당 수익 주고 또 계회사 일진전기, 일진다, 일진복합소재, 캐나다 제약회사 오리니아, 루푸스 신염치료제 이것 때문에 1월 말에 급등을 했었었죠. 그래서 자회사 일진복합소재가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수소 탱크 공급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자회사도 알짜 기업이고 현재 지주회사가 하나둘씩 급등을 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다음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 끝으로 듣겠습니다. 자, 일단 월봉상으로 봤을 때 상승 매집형 흐름이 1월 달에 나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래량 증가됐어요. 신뢰도가 매우 높죠. 그래서 주차트 주봉 5일선 돌파하고 5주선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고 일봉상으로는 5일선을 예쁘게 탔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5,800원에서 900원 사이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요번 목표도 전고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1차적으로는 일단 7,000원 정도까지 보고 그다음 차근차근 8,500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이 테마인드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찍지 않을까 지금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빅머니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